오늘 하루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아있던 날이요. 그 말이 특별히 날카로웠던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 장면을 계속 곱씹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겠지.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대신 마음을 접어두는 쪽을 선택해왔던 것 같아요. 참고 넘기고 괜찮은 사람처럼 웃고 나면 관계는 유지되지만 내 상태는 점점 흐려집니다. 왜 어떤 관계에서는 같은 말에도 유난히 마음이 흔들릴까요?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나 자신을 자꾸 작게 만들게 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관계를 끊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갑게 선을 긋는 방법도 아닙니다.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거리. 그 감각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음에 닿는 이야기라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오래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말이 거칠지도 않았고 특별히 공격적인 표현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부터 떠올립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굳이 저렇게 말해야 했을까? 하지만 같은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날이 있고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세기보다 그 말을 듣던 내 상태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경험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지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괜히 한 번 더 곱씹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 자체보다 그 사람 앞에서의 내가 보입니다. 그 앞에서 나는 조금 더 조심했고, 조금 더 설명하려 했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했던 건 아닐까요? 관계에는 각기 다른 위치가 있습니다. 편한 자리도 있고, 늘 긴장하게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그 자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긴장을 예민함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괜히 마음을 썼나 봐. 하지만 실제로는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바빴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이미 신경 쓸 일이 많았고 사소한 일에도 에너지가 빠져 있었고 그 상태로 누군가의 말을 들은 것뿐인데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남았던 거죠. 김윤나 작가의 말 그릇에서는 말보다 말을 받아들이는 쪽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관점으로 관계를 보면 상처받았던 장면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날카로워서라기보다 그날의 내가 이미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나는 늘 나를 단단히 세워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 하나에 흔들렸던 날은 내가 약해서라기보다 내 마음이 이미 많이 사용된 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힘들었던 날을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대신 내 마음이 지금은 좀 지쳐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말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상대의 한마디를 바로 해석하지 않게 되고 그 말이 정말 문제였는지 아니면 내가 잠시 여유가 없었는지를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건 늘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말, 짧은 표정,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나 혼자의 생각이 쌓이면서
마음이 점점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상처받았던 장면 하나쯤을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그 말이 어땠는지보다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 번만 돌아봐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오늘 이 이야기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가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약속 장소를 정할 때요. 어디가 좋으냐는 질문에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나 괜찮아. 편한 대로 정해. 정말 아무데나 괜찮은 날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이미 생각해둔 곳이 있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만드는 사람 같을까 봐요. 식당에서도 비슷합니다. 메뉴를 고를 때 나는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쪽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고르면 그제야 난 그럼 이거 하고 따라갑니다. 먹고 싶은 게 없는 건 아닌데 굳이 꺼내지 않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흐릴까 봐요. 이런 장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선택의 자리에 서는 게 조금 불편해집니다. 결정하는 사람보다 맞추는 사람이 더 편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회의 자리에서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건 말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겠다.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아까 그때 말할 걸. 굳이 참을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말하지 않는 쪽에 익숙해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해서도 아니고 원래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맞춰야 관계가 편했던 경험이 조금씩 쌓인 결과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 분위기가 미묘해졌던 순간, 상대의 표정이 굳었던 순간, 그 뒤로 괜히 미안해졌던 경험. 그 경험 이후로 사람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건 말하지 않는 게 낫겠구나. 이건 내가 참는 게 편하겠구나. 그렇게 선택한 침묵은 처음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충돌도 줄고 갈등도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이 조금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말하지 않은 만큼 마음속에 쌓이는 게 생기고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조금씩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상대의 사소한 말에도 괜히 서운해집니다. 그 말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쌓여있던 마음이 그 말을 빌려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추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갈등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갈등 이후의 어색함을 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말다툼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이어질 분위기, 다시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 그 어색한 공기를 미리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불편함보다 나중의 어색함이 더 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조용한 비용이 따릅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내 마음의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생각이 자주 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싸운 일도 없는데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 괜히 지치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건 관계가 나빠서라기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맞추는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선택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방식이 오래 지속되기엔 조금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왜 늘 양보하는 쪽이 되었을까? 그 선택이 정말 나를 편하게 만들고 있을까? 답을 바로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그런 장면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관계를 바라보는 위치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긴장부터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뜻 같기도 하고 차갑게 선을 긋는 장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굳이 거리를 둘 필요까지는 없잖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미 관계마다 서로 다른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과 같은 간격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부만 묻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조금 날카로워도 넘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듣게 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조절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원래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리를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조금씩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연락이 오면 먼저 숨을 고르고 만남이 예정돼 있으면 괜히 하루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사람을 너무 가리는 건가? 하지만 그 신호를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보내는 아주 현실적인 알림처럼요. 이 거리는 지금 나에게 조금 가깝다. 김윤나 작가의 말 그릇에서는 사람마다 말을 담아낼 수 있는 크기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관점을 관계에 놓고 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해집니다.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그만큼을 감당할 여유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관계를 끊는 선택이 아니라 거리를 다시 정하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자주 하던 연락을 조금 늦게 답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모든 이야기에 의견을 보태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을 놓아두는 것. 이건 무례함도 아니고 회피도 아닙니다. 내 상태에 맞게 관계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전처럼 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느슨해졌을 뿐 깨지지 않는 관계도 많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유지하던 때보다 거리감이 생긴 뒤에 관계가 더 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에는 차가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숨 쉴 공간도 있습니다. 그 공간이 생겨야 말도 덜 날카롭게 들리고 마음도 덜 소모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가운데에 다시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거리를 예전 기준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도 관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닐 수도 있고, 조금 가까웠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거리가 지금의 나를 덜 흔들리게 하는지입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거리라는 단어가 조금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헷갈리는 순간은 이럴 때입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하면 속은 시원할 것 같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걱정되고 말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하지만
마음에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을 아끼는 쪽을 택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이 정도는 내가 넘기면 되지. 사실 이 선택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다 설명하며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 아낌이 습관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상대가 반복해서 약속 시간을 늦게 잡거나 연락을 미루거나 가볍게 넘기는 말을 할 때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고 그날의 사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마음 한쪽에서 작은 신호가 올라옵니다. 이건 조금 불편하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때 우리는 다시 고민합니다. 이걸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괜히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또 한 번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던 감정이 그렇게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하나에 이상하게 마음이 크게 반응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지만 그 반응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지나쳐온 선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선은 지나가도 내 마음에 남지 않는 선입니다. 그날은 조금 불편했지만 집에 와서 다른 일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잊히는 일들입니다. 반대로 말해야 하는 선은 시간이 지나도 자꾸 생각나는 선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같은 장면이 떠오르고 다음 만남을 앞두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입니다.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여기까지는 감당이 안 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나 작가의 말 그릇에서는 사람마다 말을 담아낼 수 있는 한계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을 관계에 대입해 보면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말을 삼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조금 더 정확히 아는 일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논리적으로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를 설득할 만큼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싫다. 이건 불편하다. 이건 나에게 조금 어렵다. 이 정도 감각이면 충분합니다. 말을 꺼낸다고 해서 항상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더 줄어듭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계속 나만 조절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울어진 상태로는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말해야 하는 선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상태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겠다는 표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선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관계는 늘 완벽하게 처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늦게 말하게 되는 것도 있고, 끝내 말하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향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정도 기준이 생기면 관계 앞에서 조금 덜 흔들리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은 흘려보내도 되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되니까요. 관계를 돌아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정도는 다들 참지 않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관계를 판단할 때
유난히 자신에게만 엄격해집니다. 상대의 사정은 이해하면서도 내 상태는 늘 뒤로 미룹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문제는 종종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 앞에서의 내 상태입니다. 이미 마음이 많이 사용된 날, 이미 여유가 줄어든 시기, 이미 버텨온 시간이 긴 상태라면 같은 관계도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건 관계가 변해서라기보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김윤나 작가의 말 그릇에서는 말을 담아낼 수 있는 크기가 사람마다 시기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을 삶에 놓아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만큼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건 더 참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조절입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힘으로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연락해도 괜찮은 관계가 있고 조금 덜 설명해도 괜찮은 관계가 있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편안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건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존중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관계는 나를 다 써버리고 나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아있어야 관계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다. 지금은 나를 덜 쓰는 쪽이 맞다. 이 선택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기준에 두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관계를 잘하려는 마음이 늘 나를 앞서가지 않아도 됩니다. 잘 버티는 것보다 덜 소모되는 쪽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 정도면 지금의 삶에서는 충분합니다. 관계를 돌아보는 일은 누군가를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당신에게 조금 버거운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보다 먼저 당신의 상태는 어떤지 잠시만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 마음에 남은 장면은 어떤 것이었나요? 댓글로 천천히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덜 힘들어지는 기준 하나, 오늘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